못자게 합니다. 아무래도 돌문화공원은 생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늘 욕심은 내보지만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4박 5일보다 5박 6일을 제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제주도 5박 6일 한다면 웃을 거예요. 뭐 할 게 있다고 제주로 5박 6일 하냐고. 5박 6일 동안 제주를 얼마나 보겠어요. 그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제주를 많이 다니지만 겉만 보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민국에게 제주는 축복이에요, 사실은. 힐링의 장소, 쉼터의 공간, 가족 여행, 맛있는 음식 여행, 오름 탐방, 제주 한 바퀴 돌기, 제주 한 달 살기, 수도 없이 많죠. 얼마나 많아요. 그 영역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제주가 가지는 이 매력이.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출발을 지질 화산부터, 자연과부터 출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주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4.3과 관련된 걸 하다가, 이렇게 아픈 역사를 왜 우리는 계속 만들어야만 할까? 그런 안타까움, 아리는 마음.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안치환의 잠들지 않는 남도를 따라 부르다가 그냥 울거든요, 저는. 감정이 빨리 이입이 되고, 그래서 막 벅차오르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실제로 지금도. 그거는 역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삶, 인간의 삶, 그리고 우리 아버지 때, 또 할아버지 때 그 가엾은 삶, 그것들이 나와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삶이잖아요. 그냥 아프죠. 그걸 어떻게 그냥 뭐 글자 읽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문자로.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아리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지금 또 우리는 이렇게 또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걸 끊어내고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는 하나된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서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한 삶으로,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아름답게 살다가 사랑 가득한 행복을 안고 이 지구를 소풍 온 것처럼 떠나갈 수 있을까? 그게 저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인간의 욕심, 침략, 야만성, 남을 짓밟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이런 인간의 그런 끊임없는 욕심, 이것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 각자들이. 그런 마음을 비워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관념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여야 되거든요. 4.3에 죽어가는 그 많은 생명들이 나이고, 내가 그렇게 첫잠에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나이고, 그게 자신이고 내 가족이고 내 새끼라는 그런 절박함이 오면 역사 앞에 누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죠. 가슴 아림으로, 슬픔으로, 때로는 어떤 거에 대한 분노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스님들 만나서 제주 안내를 5일 동안 하는데, 온 성심을 다해 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서 그 각자의 깨달은 자기 성찰과 자기의 완성까지는 아니래도 그런 덕인으로, 인격체로서 주변에 전파하고 그거를 퍼뜨려 나간다고 하면, 짓밟는 게 난무한 게 아니라 나누는 게 공범하고, 나누는 게 일상이 되고, 함께 더불어가고 위해주고 차이를 고려해주고, 이런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근대화에서 현대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더 좀 진정, 더 좀 진심,
더 좀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또 겸손으로. 제주에 오면요, 무수히 많은 신당, 신들, 나무, 바위, 숲, 그런 걸 당으로 삼아서 섬겼거든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어제 우리 마을 당산지 하면서 마을에 있는 그 나무 이름이 뭐죠? 오래된 나무, 버드나무. 그 앞에 색주주를 걸고 마음의 기원들을 했어요. 보살도 지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를 보면서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평화롭게 하자. 그리고 기원을 하자.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한번 해보죠. 우리에게 되찾아야 할 게 바로 이 마음의 평화와 기원, 그리고 자연 앞의 겸손. 그 나무가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으로 그게 신령한 존재라고 하는 걸 스스로 우리를 낮추면서 섬기는 자세. 그게 자기가 믿는 종교도 좋고요.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가 될 때 우리는 격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화가 가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사삼평화로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규영 선생님의 이 순이삼촌이라고 하는 길어지지 않는 한 편의 작품, 증언자와 작가가 공포와 위협을 느끼면서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이 순이삼촌이라는 소설 한 편이 지금 제주의 4.3을 세상에 드러내게 했고, 그리고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게 했고, 2008년 우리가 가는 봉계동에 4.3 평화공원이 들어서게 했고, 그리고 4.3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기념일이 되고 추모하는 공간이 됐고, 또 인권과 평화, 그거의 상징이 됐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문화사 쪽으로는 한 작가, 그 작가, 여기 우리 강몽 작가님도 계시는데, 한 작가가 성찰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로서 작품을 만들어내서 그 온 힘을 다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한 사회, 특히 제주 사회를 포함한 밖에서 바라보는 육지 사람들이 바라보는 제주에 대한 시각도 바꿔놨고, 또 아무랬던 그런 역사를 세상으로 드러내면서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고, 따뜻한 생명,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존엄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됐고, 함께 우리가 때로는 울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됐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품으로 보면 한 문학 작품이 이렇게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중요해요. 역사학자도 중요하고 인문학자도 다 중요하지만, 한 작가의 작품을 먼저 제가 얘기를 하자면 1978년인가요? 이때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948년을 우리가 무자년이라고 합니다. 무자년. 그리고 2008년이 다시 무자년이에요. 60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 1948년 이 4.3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을 60년 후에 한갑자 흘러서 세상에 빛이 돼서 나왔고, 그 결과물로 4.3 평화공원이 바로 2008년에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한 작가의 용기와, 그리고 증언에 나섰던 그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당시 사회가 1978년이면 어떤 사회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유신 이런 시대, 아무랬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높이 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순이삼촌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을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만주에서도 안내하고, 올 8월에는 연해주 편을 제가 안내합니다. 아리랑 연해주 편이 있는 게 아니라 연해주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부분을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일본도 갈 때 살짝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아리랑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검은 모래입니다.
이 검은모래는 제가 3일째 되는 날 성산마을제당 우도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이 검은모래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제주 우도와 그 다음에 세월이 해녀투쟁, 그리고 그러한 이 해녀들의 삶을 통해서 1910년 경술국지 해 9월 2일 날 태어나서 수많은 4대에 걸친 이야기의 그런 해녀의 삶 속에 민족의 애환, 또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런 일제강점기에 증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폐단이 그 후대에 2대, 3대, 4대로 오면서 그 핏줄이 반절 하프, 4분의 1 쿼터 이런 용어가 등장이 되면서 겪게 되는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소설로만이 아니라 그 한 시대를 만들어 놓은 위정자들에 의해서 희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픈 상처 상흔을 4대에 걸쳐서 계속 되물리면서 가야 하는 아픔이 그냥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아픔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이고, 저의 손친이 히로시마에 끌려갔었거든요. 강제 징병돼서 갔던 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 이어지잖아요. 역사는 피로서도 이어가고 기록으로서도 이어가고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이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기억입니다. 4.3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이 김경훈 시인 시집을 제가 좋아하는데 대조적이에요. 제가 지금 순이삼촌이라는 문학작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움 바다 성산포를 노래한 시인도 있다면 제주에 태어나서 4.3을 매개로 끊임없이 아픔을 되새기면서 그거를 시로 표현한 이 김경훈 시인의 눈물밥 한숨 인걸이라고 하는 이 작품. 이 작품은 제가 북촌초등학교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중산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소개하기보다 다 읽고 같이 토론해보거나 이런 작업을 했는데, 제가 이번 62차 기행단에게는 그런 욕심을 안 부렸습니다. 의무적으로 순이삼촌은 다 읽고 오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읽고 오신 분들은 그 의미를 알으실 거고, 안 읽고 오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기행을 하면서 이 순이삼촌의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사삼평화공원 갔다가 북촌 너분숭이를 들려서 오늘 제주 시내 숙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곧 있으면 지금 중산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지에서는 중산간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없어요. 그죠? 산 중턱을 쓴다거나 뭐 이런 말이 있지. 그러나 제주만의 독특한 표현이 중산간입니다. 아픈 역사에 나오는 용어인데, 해안으로부터 5km까지를 이르는 그런 역사의 기억을 담은 용어가 바로 중산간입니다. 그래서 4.3 때 바로 이 해안으로부터 5km 뺑 콤파스로 돌릴 수는 없지만 타원형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중산간에 있는 마을이 다 불태워지고 불타는 섬이 될 때 그 기준점이 대략 해안으로부터 5km 위였어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중산간이라는 용어는 아픔을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사라진 뒤에 복구되지 않은 마을도 아주 많이 있고요. 사삼평화공원에 가면 첫 번째 진입로에 이 철망에 갇혀진 현무암들을 만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념관 지하 전시관에 가서 안내를 전시관에서 쭉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나오면 희생자들을 까만 오석에다가 그 마을별로 새겨놓은 강명비가 있어요. 거기를 올라가서 안치 안에 잠들지 않는 남도를 함께 불러보면서 추모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위에 행방불명인 묘석이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쓴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 인선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딸 몰래 끊임없이 찾아다녔던 오빠의 흔적. 그 오빠가 산지천의 이 주전공장, 제가 그 주전공장도 찾아봤어요. 제주 산지천 답사하고 조사하면서. 거기 그 고구마 하는 주전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온 곳인데 지금도 가면 움푹 있습니다. 거기에 끌려갔다가 육지로 끌려가서 대구 형무소로 갔다가 나중에 경산에 이곳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곳으로 작가가 묘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행방불명인 묘석이 저 위에 올라가면 어마어마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먹먹해지는 그런 공간인데, 그게 한강 작가가 표현한 그 오빠가 바로 그런 형태의 희생당한 분이세요. 그런 부분을 다뤘어요. 순이 삼촌은 이곳 조천의 북촌 일대를 주 근거지로 한다고 하면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저 표선 쪽에, 표선읍의 세천동, 위밀이 이 일대에 상당히 공간적으로는 지역적으로 좁은 공간입니다. 거기를 다루고, 구소은 작가의 이 검은물에는 바로 우도를 배경으로 해요. 우도를 배경으로 해서 세와리, 그리고 그쪽에 해녀 항일로 해서 일본 도쿄 남쪽에 있는 이와케지마라는 섬을 배경으로 전개가 됩니다. 문학작품도 봐야겠지만 그 내면에 실제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가 더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거의 도착했을 텐데 사산평화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